KCB 시청자 여러분, 초대석의 홍지연 세실리아입니다. 자, 어느 틈에 봄이 왔다고 느껴졌어요. 그죠? 올겨울은 눈도 많이 없고 따뜻한 겨울을 지내서 저희는 봄맞이 준비가 된 것 같았는데 참 최근에 들려온 소식들에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추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저희 초대석에서 이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 우리는 10년 사이에 극심한 감염병증으로 곤란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2003년도 치사율 10%의 사스, 중국에서 나왔죠. 그리고 2009년 한국에서만 3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인플루엔자 A형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중동에서 치사율 40%를 발생시킨 메르스가 있고요. 또 올해 새해가 되자마자 중국 우한에서 들여온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거라면 과거에 한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우리가 말하는 역병, 돌림병이라고 하죠. 최근에는 정말 5년 터울로 이 세상을 무섭게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뉴저지 재난대책본부의 본부장님이신 송미셸 본부장님이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또 도움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여기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뉴저지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미셸 송이라고 합니다. 이 뉴저지 재난대책본부 저희가 좀 생소한데요. 언제 생겼고 또 이것이 하는 일이 뭔지 예전에는 있었는지 참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생겼죠.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주고 있는 코로나19이 한인 커뮤니티에도 큰 타격을 입힐까봐 저희가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뉴저지 한인협회에서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3월 6일, 지난 3월 6일 발족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저희 한인 사회에 그 코로나19에 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도와줄 과 동시에 만약에 비상사태가 났을 때 그때 취약계층에게 또 우리 한인 사회에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저에게 지금 갑자기 닥친 이 일에 참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말 모두들 본인의 일을 뒤로하고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 대책본부를 꾸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을 조심을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는 당연히 이거는 바이러스 문제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든지 불안에 떨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유언비어나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마시고 기존의 그 청결 유지에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성 반응을 가진 확진자나 그분들이 다녀간 동선에 계셨던 뭐 샵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다 같이 피해자인 거죠. 지금 저희도 피해자지만 그분들도 모두 피해자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우리 코로나19 극복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뭐든지 조심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냥 내 가족, 또 주변부터 서로 조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 유언비어 참 들으면 섬찟해요. 그리고 움직이는 게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특히 같은 동포가 하는 그런 일들에게는 서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을 확인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 퍼나르기가 있죠. 이 퍼나르기로 끝도 없이 퍼나르다 보면 함께 사는 이 사회에서 어떠한 사람은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확인이 먼저고 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이전에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봐주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마다
참, 이 바이러스도 물론 큰 바이러스가 돌긴 하지만 이 미국에서는 해마다 독감으로 적어도 2만에서 6만 가까이인 사망자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지금 전 세계를 통틀어도 6만까지는 가지 않았는 이 시점에서 어쩜 이렇게 모두가 각자의 나라의 문을 닫고 외교를 닫고 이렇게까지 가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 바이러스 자체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백신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다른 사스나 메르스나 다른 독감에 비해서 전염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기존에 사스가 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감염을 시킨다고 봤을 때 이 코로나19는 거의 10배 정도로 전염 속도가 빠르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나라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그래서 나라들의 문을 닫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손을 청결히 씻는 거라고 그러죠. 손을 씻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한 시간에 거의 눈, 코, 입, 그러니까 얼굴을 만지는 게 한 30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경우에 이 바이러스가 눈, 코, 입을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외출 후에는 손을 씻고 알코올 뿌리면서 계속 손을 세척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증상이 이게 아무래도 호흡기통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적당한 기침, 적당한 가래, 적당한 두통 이런 걸로 이렇게 전화를 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나라가 이 갑자기 닥친 재난을 극복하기가 급급하다 못해 이제는 막 통제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뉴저지 한인회에서는 이 재난 관리를 어디까지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저희가 3월 6일 발족을 한 후에 뉴저지 내일 협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손 세정 스프레이를 기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청결이 먼저다. 그리고 그러니까 작은 좁은 공간에서 밀집된 곳에서 오래 있는 그런 장시간의 모임들을 금하고 그리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저희가 좀 장려를 하는 거죠. 뉴저지 내일협회에서 500개를 또 다음 주에 기부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마스크나 뭐 손세정제나 사재기 현상 때문에 미처 못 구하신 분들은 뉴저지 한인회에 오셔서 그거를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량이 잘 저희한테까지 올 수 있는지 벌써 이렇게 사진들이 돌고 있어요. 이렇게 모두가 다 팔려나간 엠티난 선반대들이 있는 슈퍼마켓 사진들이 과연 그 슈퍼마켓이 한 곳인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슈퍼마켓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진들이 돌면서 더 많은 위축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재난본부로 도움을 청하는 연락들은 오고 있습니까? 연락이 하루에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벌써요? 네. 근데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증상으로 걱정이 돼서 내가 맨하탄에 출퇴근을 하는데 버스로 혹시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내가 가래가 나고 기침을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에 다녀온 지 뭐 몇 주가 지났지만 조금 이상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근데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이 지금 이머전시 룸을 가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여기 미국에는 키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증 환자나 호흡기 질환 또 고열이 많이 나시는 분들 위주로 테스트를 장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기침이나 가래로 이머전시 룸을 가시면
독감에 대한 처방만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미국에서는 이 테스트 키트가 부족한 관계로 모든 분들에게 그 테스트를 해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머전시 룸을 가셔도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되면은 내가 이것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내가 혹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정도는 어디까지로 볼 수 있습니까? 역시 그 기침이나 뭐 이런 가래 이상의 호흡 곤란, 그리고 고열이 나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야지 이제 그 이머전시 룸에 있는 의사가 의사의 판단하에 그 테스트를 받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평소에 기침 많이 하시죠? 특히 겨울 지나고 환절기가 되면 또 이렇게 알러지로 기침하시는 분들 많이 생깁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하면은 나 원래 기침을 해. 또 혹은 나 알러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침이 동반된다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기침을 한 번 할 때마다 혹시 이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닌가, 내가 혹시 감염된 것이 아닐까 걱정을 너무 하시면은 그 걱정이 정말 나한테 와서 들어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나와 평상시에 내가 가지는 이런 지병들, 그런 것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조금 더 세심하게 돌보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쪽 버겐 카운티 쪽에 포트리나 펠팍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자녀분들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챙기시지 않으면 어려우세요. 그렇다고 너무 많은 걱정은 또 많은 병을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듣고 좀 더 조심스럽게 잘 관찰을 하시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가까운데 본인들이 가시는 병원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뉴저지 재난대책본부 이렇게 나오는 번호로 전화를 거시든지 아니면 이머전시룸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뉴저지 한인회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이 동포들을 도와주시고자 많이 애쓰시는데요. 나도 이런 뜻을 가지고 돕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건 당연하죠. 저희가 지금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뭐래도 정말 저희에게 좋은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자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요번 기회 집안에 안팎에 못하시던 그런 정리들도 하시고 독서도 하시면서 좀 더 퀄리티 라이프를 위해서 삶을 기획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저에게 지금 정말 시급한,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고 방황하고 사실 이럴 때 이렇게 뉴저지 재난대책본부가 만들어져서 저에게 지금 정말 꼭 필요한 시간에 이렇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 아닌 제가 할 거야 라는 그런 것도 많이 이기적이죠. 저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에서 머물면서 각자가 바깥에 나가서 도움을 주실 수 없는 분들은 집안에서 머물면서 본인들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재난본부를 도와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다른 걸로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나오는 송미셸 본부장님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도움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에게 소중한 말씀 나눠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저지 재난대책본부 송미셸 본부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 바이러스를 저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보다 한 달 앞서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국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대구. 과연 대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직접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러내고 있는지, 대구에서 확진자 31번 이후 며칠 만에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때 의료진들에게 대가 없는 봉사 희생으로 대구와 시민을 구해달라고 호소하신 대구광역시 의사회 이성구 프란치스코 회장님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회장님, 저희 여기 가톨릭 방송 저희 교우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뉴욕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광역시 의사회장 이성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화로나마 우리 미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평안을 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금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저희 발 앞에 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일을 치러 나가시고 계시고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말씀을 한번 전해 듣고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현재 오늘의 대구는 어떻습니까? 예, 대구는 2020년 2월 18일 날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환자가 매일 많이 생기고 또 입원할 병실도 없고 해서 방역 당국과 의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완치될 확률은 얼마나 된가요? WHO 공식 명칭으로는 코비드19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코로나19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병이 2020년 11월에 처음 생긴 병이어서 아직 의사들도 정확한 질병의 양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해서 추론하기로는 약 100명의 환자들이 이 병에 걸리면 약 80% 정도는 거의 무증상으로나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지나가고 그중에 한 20% 정도는 폐렴으로 진행을 하고 그중에 다시 한 5% 정도는 중한 폐렴으로 가고 한 2% 내지 3%의 사망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앓은 사람들은 면역성이 생기는 겁니까? 예,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병의 특징이 병을 앓으면 항체가 생성되면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재발될 확률은 없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모든 병에는 100%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인 의학 상식으로는 재발이 안 된다고 보는데 중국에서 완치된 사람이 재발했다는 보고도 있고 또 재발 완치의 그 증거가 되는 검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뭐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완치가 되고 나면 재발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알고 있어서 그런지 마스크가 지금 동이 났어요. 그죠? 지금 한국을 보면은 그렇습니까? 동이 나 있고 예, 저희도 대구도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동이 나가고 있어요. 거의 이제 구입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마스크로 네. 얼마만큼의 이것을 정말 막을 수가 있을까요? 예, 마스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손 씻기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이나 코 또 입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또 얼굴을 자주 만지기 때문에 손을 외출하고 난 뒤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마스크는 WHO나 미국 CDC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착용하라고 권하지는 아니하는데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크 효용을 보면 마스크는 호흡기 질환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비말 감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침을 하거나 콧물 재채기 할 때 균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선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료진은 많은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그 환자들로부터 나오는 비말 감염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 및 병원 종사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일단 감염을 차단하는 아주 도움이 되고요. 네. 보통 또 면역이 약한 분들은 또 암 환자나 투석 환자 등 면역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껴야겠고 또 일반 버스 운전사나 마트 종사원 등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분도 마스크를 껴야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때도 마스크를 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기가 맑은 야외에 있거나 실내 쾌적한 공간에 있을 때는 꼭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마스크가 부족한 이 상황에서 네, 마스크를 일단은 뭐 일회용이지만은 일회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이 마스크를 하나를 가지고 정말 얼마까지 저희가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를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한국에서도 그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나 감염학회의 권고로는 마스크의 재사용은 권고하지를 않습니다. 마스크를 아주 무균 상태로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의 재사용은 권고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네. 마스크 없을 때는 재사용을 하는 경우도 한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공기가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며칠씩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권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마스크를 끼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끼고 하는 것이 과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참 여러 곳에서 마스크가,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더러워진 손으로 마스크를 자꾸 만지고 하면 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네. 가능하다면 마스크는 면 마스크보다는 의료용 보건용 마스크를 끼는 게 좋겠고 아주 아쉬운 경우에는 구강 보건용 마스크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손으로 만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네. 저희 미국에서는, 이렇게 방송에서 가끔 나와요. 의료진들이, 환자를 볼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마스크를 사재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한국에서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19와 기존의 독감하고의 차이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미국에서는 미국 독감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듯이 1년에 네, 3만에서 5만 가까이에, 2만, 6만 가까이의 사람들이 사실은 사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경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로 비교도 될 수 없는 사망률인데도 이렇게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그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가장 큰 이유는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요. 이 병이 인류 역사에 나타난 것이 2020년 11월에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고 치료약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의 특징은 잠복기가 약 14일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증상이 없는 초기에 강력한 감염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감염의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굳이 독감과 비교를 한다면 독감도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는 하지만은 백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률도 독감보다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높습니다. 굳이 한국에서도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이 약 5천 명 가량 된다고 되어 있지만은 사망률로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높고 그리고 백신과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감염력이 더 빠르고 또 병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잠복기는 도대체 얼마나 되나요? 잠복기는 학계에서는 2주로 보고 있습니다. 14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잠복기가 긴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검역 검진 이런 체계화에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또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네, 미국은 땅이 방대하고 각 주가 그렇습니다.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지 사실은 많은 국가적인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는 그 작은 나라보다는 많은 이 기동력과 많은 검사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거의 출발점에 벌써 다가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직접적인 전쟁을 치러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봤을 그렇습니다. 때 저희가 그것을 치러 오신 분들의 그 시간을 조금 당길 수 있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또 저희에게 거기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한국의 방역과 그 검진 체계가 모범적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곳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감염원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한국에서 퍼졌을 때 역내 역학 조사나 감염 차단 그리고 진단 치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방역의 기본은 똑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된 분들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방역을 잘한다는 말이겠죠. 네. 다음, 지역 내 감염이 시작됐을 때는 감염된 환자를 빨리 확진해서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과 밀접 접촉한 분들을 격리해서 감염이 더 이상 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1차 예방인데, 대구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면 그런 전략보다는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든지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지만은, 미국은 아직 그렇게 많이 창궐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감염원 유입의 차단과 신속한 환자 발견 그리고 격리 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주의할 것은 개인 위생에 철저한 것입니다. 몇 번이고 이야기하지만은 손을 가지고 얼굴을 만지면서 대부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고, 특별히 외출한 후에는 흐르는 물에 4분 정도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인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 또 면역이 저하된 분들, 또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하고 충분히 휴식하셔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또 정부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과 개인이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네. 네, 굉장히 상세한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회장님 마지막으로 향후의 전망은 도대체 언제쯤 끝날 건지, 아니면은 이 바이러스가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사라진다고들 하는데 과연 초여름 정도까지 버티면 정말 사라질 수 있을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미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모두 이 병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바이러스가 저온의 서늘한 찹고 건조한 기후에서 더 번식이 잘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날씨가 더워지고 또 습기가 많아지면 빨리 소멸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이 인류 역사상 처음 나타난 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지만 모든 일은 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모든 것은 장담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느님께 네, 이것이 빨리 끝나도록 청원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대구를 도와달라는 호소에 첫날 대구 및 전국 각지의 500여 명의 의료인의 동참을 이끌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들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칭찬과 부러움을 함께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정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이 멀리 뉴욕 가톨릭 방송을 통해 신자분들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이성구 프란치스코 대구시 의사회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를 우리 모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네, 건강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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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백신을 만들고 주변을 환경을 소독하고 저희 스스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이번에는 자연과 함께 치유를 한다고 할 수 있는 한의학 쪽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방에서는 감염 바이러스를 찾아 직접 박멸시키는 방식의 치료가 아니라 인체의 자연 치유력은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침입한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네, 대구 시민이며 대구에서 한의원을 경영하고 계시는 한의학 박사 정영목 아길로 원장님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톨릭 반갑습니다. 방송국 초대석의 홍지연 세실리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네, 내어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고국에 있는 친구, 친척, 또 가족들하고 모든 소통이 이제 매스컴이나 전화나 SNS를 통해서 저희가 소식을 접하고 있었는데 이제 며칠 전부터는 저희와 함께 지금 코로나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그것을 대처해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저희가 그것을 잘
함께 나가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죠. 침묵의 도시, 뭐 정막의 도시 이렇게 표현이 참 무섭기만 한데 그곳에서 지금 한 달여 가량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그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그쪽은 어떻습니까? 네, 네. 방금 염려하신 것만큼 무서운 도시 분위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차분한 도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처음 코로나가 발생한 지 3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최대 686명에서 현재는 60여 명으로 많이 진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대구 시민의식 속에는 먼저 나에 대한 보호의식과 더불어 혹시라도 나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배려의 마음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마스크를 낀 채 생활하고 있고요. 손 씻기를 자주 하고 기침 예절과 더불어 모임과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며 외출 시에는 서로 2m 이상 떨어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휴대폰과 SNS를 통해서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용기와 격려를 주고받으며 국가방역센터에 눈과 귀를 기울이며 질서 속에서 차분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 정말 모범적인 어떠한 바이러스든 어떠한 병에든 간에 이 정부에서 원하는 아니면 뭐 대책본부에서 원하는 그런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구가 고향이고 또 지금 부모님이 그곳에 계세요. 그래서 아주 염려가 큰데요. 그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단 속의 허술한 집에 침입하는 칼든 강도에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강도를 직접 때려잡는 경찰 역할인 백신이 필요하지만 강도를 물리칠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협력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힘은 원기라고 얘기하는 자연 치유력, 즉 면역력에 해당하며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러한 바이러스의 감염에 취약해진다고 봅니다. 그럼 그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심통,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요. 먼저 쉽게 지치며 자거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추위를 잘 타는 경우를 들 수 있겠고요. 입주위가 자주 헐거나 입안에 구내염이 잘 생기는 경우, 입술이 마르고 건조하며 잘 트거나 갈라지는 경우, 또 가족이 감기에 걸리면 꼭 따라한다든지 한 번 감기에 걸리면 오래 간다는 경우 또는 갑작스러운 탈모 현상이나 피부 트러블이나 대상포진이 나는 등의 증상들이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 나타나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런 신호를 볼 때는 어떠한 원인이 있긴 마련인데 그 원인은 저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가지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냉증, 스트레스, 근육 부족, 수면 부족, 햇볕 부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냉증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발열에 집중하고 있지만 냉증이나 저체온증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각종 세균이나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체내로 침입했을 때 이를 퇴치하는 힘이 면역력이며 그 중심은 백혈구의 림파구입니다. 바로 우리 몸의 수호천사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백혈구는 정상 체온일 때 가장 활발히 면역 활동을 하는 반면에 냉증인 저체온 시에는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심한 스트레스에 의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자가 진단법은 가슴 가운데를 눌러서 아픔이 있거나 손가락 굵기만한 근육줄기가 만져진다든지 어깨 위 가운데에서 뒤쪽 뼈 가까이를 위에서 아래쪽으로 눌렀을 때 심한 아픔이 느껴진다면 내 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근육 부족의 원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최대 열 생산 기관으로 체온의 30 내지 40%를 생산하고 있는데 자동차 문화와 실내 생활 패턴과 다이어트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활동량이 줄어들며 근육량도 줄고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면 열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며 면역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면 부족의 원인이 있습니다. 냉증 환자나 면역 저하자의 상당수가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로 누적과 자연 치유력이 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중에 분비되는 면역 호르몬의 작용으로 외부 침입자인 바이러스나 돌연변이 암세포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음 햇볕 부족의 원인이 있습니다. 요즘 햇볕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국민 중 80%가 햇볕 부족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비타민 D는 햇볕 속의 자외선 B를 통해서 피부에서 합성이 되는데 이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면역력 저하뿐만이 아니라 우울증, 치매, 불면증, 건선, 아토피 등도 생기게 됩니다. 네. 그냥 주변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참 많은 이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제가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한방은 자연주의, 이 자연에 가까운 그런 치료법으로서 저희가 주변에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 면역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면역 저하의 원인이 되는 것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냉증 개선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정상 체온보다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냉증은 백혈구의 면역 활동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저체온증의 경우 체온이 1도씨만 상승하여도 면역력은 5배나 높아지게 되니 냉증을 예방하고 몸이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39도 내지 41도씨 뜨거운 물에 다리를 30분 정도 담그는 강탕 요법이 좋겠고요. 모든 냉기는 결국 하복부에 모여 전신의 활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단전호흡과 복부 마사지나 심부 온열요법으로 대장의 독소를 제거하고 하복부의 냉증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스트레스 개선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대부분 남이 준다기보다 내 생각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나의 사고방식이 스트레스를 불러오기 때문에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며 적극적인 생활 태도와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웃음요법입니다. 그런데 웃음에도 좋고 나쁜 웃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구부리고 웃게 되면 근육이 뭉쳐서 배가 아프게 되거나 나쁜 기운이 채이게 되고요. 반면에 몸을 펴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큰 소리로 하하하하 크게 이렇게 웃으면 굳어있던 근육줄기도 풀어지고 나쁜 기운이 흩어지게 되니 스트레스도 풀어지는 좋은 건강 웃음이 됩니다. 이것의 확인은 웃음 후에 배꼽 주변 2cm 부위에서 배꼽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깊이 눌러봐서 아픔이 있다면 나쁜 웃음이 되고 아픈 통증이 없다면 좋은 건강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기운을 상승시키는 팁을 한 가지 더 드리면요. 우리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입술 양끝을 나도 모르게 축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어깨가 무거워지고 가슴이 갑갑함을 느끼게 되지만 입술 양끝을 살짝 올려주는 스마일 형상을 하게 되면 어깨가 가벼워지고 가슴이 시원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마일로 웃으면 복도 오고 건강도 오게 됩니다. 다음 근육 부족에 대한 개선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와 함께 운동이 필요합니다. 매일 7,000보에서 10,000보 걷기를 하여 하체 근육량을 늘려서
열 생산 기능을 촉진시켜야 하겠고요. 스쿼트나 플랭크 운동법으로 하지 근육이나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며 허벅지를 튼튼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한 운동 좋지 않고요. 이마에 땀이 뽀송뽀송하게 나는 정도의 운동이 적당하겠습니다. 다음 수면 부족 개선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수면 시간은 성인은 하루 7시간 내지 9시간, 청소년은 하루 8시간 내지 10시간, 6세 전후 소아는 9시간 내지 12시간 수면을 취해야 좋습니다. 수면의 골든타임은 밤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이며 이 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면역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도움이 되는 경혈치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쪽 귀 끝을 이은 선과 인체의 정중선이 교차하는 백회라는 자리와 후두골 아래로 목 쪽으로 가서 움푹 들어가는 자리, 풍부라는 자리 두 자리를 손끝을 모아서 세로로 백회와 풍부를 지그시 5초 내지 10초 동안 누르는 것을 10회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곧이어서 핫도이 나오면서 릴렉스가 됩니다. 이때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해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팔이 아프다면 좌우를 바꿔서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햇볕 부족 개선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햇볕이 맨 피부에 직접 닿아서 흡수될 때에 비타민 D가 활성화되어 중요한 면역 기능을 하게 됩니다. 햇볕을 쬐는 골든타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정도까지이고 이 시간에 20분 정도 햇볕을 쬐주면 좋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을 너무 가리지 마시고 팔다리 정도는 햇볕에 노출시켜야 좋겠습니다. 햇볕은 공짜 보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양하지 마십시오. 네, 이 원장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시고 준비하신 거를 저희에게 노하우를 다 지금 전수시켜 주신 것 같은데, 이런 보여지는 모습, 보여지는 이렇게 치료 방법들 모두 잘 유념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면역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은데 몸으로 하는 것보다 또 섭취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음식물, 저희가 항상 접하는 이 음식을 가지고 면역을 조금 더 면역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냉장고 문화 때문에 찬 음식이나 냉동 음식에 익숙해져 있고 활동 부족의 영향으로 몸이 차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으로는 양기운이 많은 것이 되겠는데요. 옷과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의 발효 음식이 좋으며 부추, 마늘, 파, 생강, 계피차도 혈류를 촉진시켜 체온을 올려주고 면역력을 상승시켜줍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역 음식은 특정한 것이 아니라 초록색, 빨강색, 노란색, 흰색, 보라색의 과일, 채소를 포함한 음식을 골고루 천천히 맛있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면역 식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은 것처럼 이 보기 좋은 색색까지의 색깔이 저희 몸에도 좋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요즘은 커피 문화, 차 문화가 참 많은데요. 이 커피는 이제 카페인과 저희들이 일상 생활에서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에 와 있고, 요즘은 또 차도 많이들 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면역력에 또 좋은 차가 있다면은 또 저희가 지금 이런 시기에 그 차를 조금 더 마셔서 이 면역을 증강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떤 차가 있습니까? 네, 몸의 냉정도 없애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면역력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차가 생강, 계피, 대추차입니다. 물 4리터에 생강 100g, 계피 100g, 대추 40g을 넣고 센 불로 끓인 후 중불로 낮추어 3-40분 정도 더 가열한 후에 기호에 따라 꿀이나 잣을 넣어서 따뜻이 마시면 면역력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단 임산부나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적당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변에서 다 구하기 쉬운 차 같아요. 이거 저희들이 보통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뭐 생강 먹어라, 뭐 생강차를 마셔라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들 드셔서 저희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여 면역 증강차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한약도 있습니까? 중국 확진자의 85%에 투여하여 현격한 효과를 보였던 청패배독탕을 비롯하여 증상에 따른 한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 설치된 코로나 바이러스 한방진료실에서 전화 상담 진료 후 희망하는 확진자에 한하여 무료로 한약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궁금한 것은 지금 대구 시민들은 아주 많은 그런 효과를 아니면 덕을 본다 그래야 되죠.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뉴욕에 있는 저희 이 교민들이 어떠한 약으로 그것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그 청패배독탕을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방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아마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네.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기꺼이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혹시 이 약제를 말하고 그 약을 이름을 명명하는 것은 아마 각기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한의원 연락하셔서 한번 또 문의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대구 시민들은 지금 한 달여 넘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양이 또 한의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지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닥치기 시작한 지금 저희와 지금 벌써 같이 갑니다. 저희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스트레스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은 결국 인체의 면역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되고 바이러스 퇴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힘들고 불편한 점이 많더라도 국가방역센터에서 지시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긍정적인 사고로 모두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난국을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대구 경북과 더불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함께 우리 미국 동포님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꼭 이겨내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저희가 가까이서 그 음식을 구하고 또 어떠한 운동이 있고 면역을 증강시키고 거기에 합당한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고 네, 중요한 정보를 함께 해주신 대구 정인한의원 정영목 아길로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방송 KCB 초대석에서 이 뉴저지 재난대책본부의 송미셸 본부장님과 또 대구 멀리 한국에까지 가서 대구 의사회 이성구 회장님 또 한의원 대구 정인한의원의 정영목 원장님 이렇게 양한방과 재난대책본부를 이어서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또 도움이 되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꾸며봤습니다. 지금 참 많이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시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현명하게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운전 중에서 방어 운전처럼 나와 남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KCB 초대석의 홍지연 세실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